전글에서 사로국 외인 임금인 타레가 주축이 되어 외의 대군을 이끌고 다루대왕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진행했습니다. 근데 타레는 왜 만나자고 하는 다루대왕의 명을 거절한 걸까요? 노인이라 귀찮아서? 이때 다루대왕의 나이는 31세입니다. 타레는 68세입니다. 타레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이때 나이가 62세였다. 62 빼기 57은 서기 5년생. 다루 36년 겨울 10월 임금은 낭자곡성까지 국경을 개척하였다.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모임을 청하였으나 신라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63 더하기 5는 68세. 거절을 넘어 그는 사로 외 연합군을 이끌고 오히려 진왕을 공격합니다. 물론 명을 안 들어 다루대왕이 선제 공격은 했습니다. 이때 사로국이 기병 2000이나 보유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걸 또 폐주시켰다니 더 놀랍습니다. 다루 37년 임금이 병사를 보내어 신라의 와산 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하생략. 대체 왜 안 만난 걸까요? 탈의 외 모든 마한, 변진한 소국들은 원래 진왕과는 인척관계 내지 군신관계입니다. 이 진왕이 비료 온조 집단에 의해 죽고 온조가 진왕이 됐으니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온조 26년 겨울 10월 임금이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병사를 내어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나라를 합병하였으나 오직 원산과 금연 두 성은 항복하지 않았다. 탈해가 3살 때 이미 진왕은 죽고 온조가 새 진왕이 됩니다. 아마 이때 한반도 남부의 모든 지방 수장들 이하 백성들이 땅을 치며 대성통곡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즉 비료 온조 집단은 이들에겐 찬탈자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해는 장성하며 해시 진왕조에 대한 타도, 즉 복수를 생각한 걸까요? 임금의 즉위하자 3년째 되는 해의 실행에 옮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탈해는 자수성가하여 사로국의 임금이 된 후 조국의 복수를 하는 겁니다. 춘추시대 오나라 오자서가 갑자기 생각나는. 하지만 탈해는 진왕에 의해 왕위에 오르는 여타 사만의 임금과는 다릅니다. 즉 스스로 즉위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유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하였다. 이하생략. 그러니까 탈해는 단순히 젊은 다루대왕을 만나기가 싫었던 겁니다. 자긴 늙은 몸인데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거기다 그 다음 해에 공격받으니까 이에 반격한 겁니다. 또 진왕이 와산 성을 뺏으니까 반격합니다. 마침 한반도 남부의 외와 우호를 맺어 5년 후에 함께 연합하여 다루대왕을 공격합니다. 탈해 3년 여름 5월 외국과 우호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였다. 5년 가을 8월 마한 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바쳐 항복하였다. 탈해 3년에 외와 연합을 결성합니다. 다루조에는 없는 맹소의 항복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해시 진에 대한 복수를 위해 탈해의 연합군에 합류한 것입니다. 탈해와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항복이라 하여 신라 사관이 편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다루대왕은 말갈의 방어 때문에 나름 바쁩니다. 다루 29년 봄 2월 임금이 동부에 우곡성을 쌓도록 명령하여 말갈을 방비하였다. 말갈은 북쪽에 있고 낭랑이 동쪽에 있는데 이때 말갈이 낭랑을 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리 14년에 이미 낭랑은 고구려에 멸망당했습니다. 유리 14년 무유리 낭랑을 습격하여 멸망시키자 그 나라 백성 5,000명이 투항해왔다.
그들을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당시 한반도 남부인 진에서 고구려를 말갈로 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갈은 부여족의 통칭인 겁니다. 근데 이 우곡성은 온조조에 이미 나옵니다. 온조 34년 겨울 10월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우곡성에 운거하여 배반하였다. 이 우곡성이 하나냐 둘이냐, 어디에 있냐 설이 분분합니다. 근데 추정 가능합니다. 33년 가을 8월 동서 이부를 더 설치하였다. 동서 이부를 설치하고 1년쯤 후에 주군은 우곡성에서 배반합니다. 1년 후에 배반한 걸로 보아 뭔가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부의 우곡성이란 겁니다. 즉 우곡성은 동부에 있는 같은 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루 29년에 동부 우곡성을 쌓습니다. 온조 34년에 목조로 된 우곡성을 석조성으로 다시 쌓은 겁니다. 다루 29년 봄 2월 임금이 동부에 우곡성을 쌓도록 명령하여 말갈을 방비하였다. 그럼 위치는 어디냐? 이것도 추정 가능합니다. 말갈이 공격하는 동부의 성이면 아래 지역 중 하나입니다. 1. 경기 동북부, 강원 서북부. 2. 경기 동부, 강원 서부. 3. 경기 동남부, 강원 서남부. 온조의 치세 말기까지도 말갈은 계속 동북부에 쳐들어옵니다. 온조 40년 가을 9월 말갈이 술천성을 공격하였다. 이하 생략. 그럼 우곡성은 말갈이 쳐들어오는 동북부일 수 있지만 이때는 다루 29년으로 온조의 대보다 훗날입니다. 즉 그동안 말갈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동북부보다 약간 남쪽에 위치한 교통이 좋고 방어에 유리한 곳. 또 우곡은 솥대가 있으니 물이 풍부해야 하고 계곡은 산이 험준함을 뜻합니다. 즉 춘천입니다. 탈해 5년 가을 8월 마한 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바쳐 항복하였다. 이 보감성도 추정 가능합니다. 마한과 진안의 경계에 있는 마한의 성. 충북 옥천이나 보은입니다. 기루 다루왕 6년에 태자가 되었고 50년에 왕이 돌아가시자 왕위를 이었다. 다루 6년에 태자가 되었는데 50년에 즉위했다면 44년을 태자 자리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태자가 되었다 하면 나이가 적어도 44세입니다. 50 빼기 6은 44세. 아마 온조도 그렇고 다루도 창업 초기라 주변 정세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일찍 태자로 세웠나 봅니다. 온조는 진왕이 되자 2년 후에 다루를 태자로 세웁니다. 온조 28년 봄 2월 맏아들 다루를 태자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병무를 맡겼다. 기루가 제위 52년에 죽었다면 44 더하기 52는 96세에 죽은 게 됩니다. 기루 52년 겨울 11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이는 납득할 수 있는 나이임을 이걸로 증명됩니다. 동시대 온조의 재상 으름과 해로가 90대의 나이로 죽습니다. 으름은 해로와 비슷한 연배로 추정됩니다. 온조 41년 봄 정월 우보 으름이 죽었다. 다루 7년 봄 2월 우보 해루가 90세 나이로 죽었다. 이들은 죽은 나이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백제 초기의 중요한 대신들입니다. 즉 온조와 함께 백제의 백년대계를 세운 인물들입니다. 근데 기루대왕은 즉위하고 나서 제위 8년까지 기록이 없고 9년째에 사로국을 공격합니다.
기루 9년 봄 정월 병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과연 이 근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탈해조를 봐도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로국과는 탈해 21년부터 파사 5년까지 전쟁이 없습니다. 기루 1년부터 8년까지 기록이 통째로 없습니다. 백제봉기의 두 번째 장기간 통삭제된 시기입니다. 신라 사관이 후세에 절대로 알려져선 안 되는 비밀을 이렇게 통삭제한 겁니다. 이것이 7년 통삭제된 기루대왕의 행적입니다. 기루대왕의 7년 전쟁? 기루대왕의 이 시기의 행적을 7년 전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자는 이게 당시에 가능하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안 될 게 뭐냐고. 안 되는 것 한 가지라도 있나요? 반면 되는 것은 1. 김해의 철을 한 9년, 마한, 외등 모두 사가니 이건 바닷길을 통해서임. 2. 백제는 해상왕국이니 초기에도 군선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임. 3. 훗날 궁예대왕이 증명한 바닷길임. 이게 아니라면 다른 경로는 육로로 침공하는 것입니다. 혹 두 가지 경로 모두 썼던 걸까요? 기루가 온조의 손자가 맞다면 이것은 온조의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온조 25년 봄 2월 왕궁에 우물이 갑자기 넘쳤다. 이하 생략. 온조의 백년대계. 온조 창업 경기 공략. 다루 마한 공략 1. 기루 마한 신미다리 공략 2. 물음표 변환 공략 3. 물음표 진안 사로국 4만일통 4. 물음표 열도 공략 5. 즉 이는 사로국을 최종 목표로 둔 백년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4만일 통하여 북방 고구려와 천하를 나누는 천하이분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안의 소국들은 평정할 수 있지만 사로국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로국을 최종 목표로 둔 것입니다. 사로국 공략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역계경의 남하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북방 유민들 때문입니다. 이들에 의해 세련된 철기 문화와 기마군, 인구가 증가해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3까지는 어떻게 공략해도 사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역대 진왕은 북방 유민들이 이 경로로 사로국으로 유입된다는 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면 아다시피 동쪽엔 말갈, 낭랑, 동해와 태백 산맥으로 막혀 있어 어찌할 수 없이 손만 빠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것이 신라가 망하지 않고 버틴 비밀인 것입니다. 남에 대해 이미 사로국은 북방 유민들이 많이 유입되어 강해집니다. 한 백성이 예왕의 도장을 그냥 바친 게 아닙니다. 남해 16년 봄 2월 북명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주워서 바쳤다. 역사 미리 누설리. 근초고 26년 겨울 임금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하 생략. 3가지의 공략이 성공해서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3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후방이 안정돼 있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태자에게 온조의 백년대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반격을 염려해 하남 한성으로 옮깁니다. 역사 미리 누설리. 계속 공략해서 약해진 신라가 고구려 담덕한테 원군을 요청합니다. 망하기 직전 고구려 5만 대군이 내려와 백제를 초토화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온조의 백년대계를 따라 선왕은 마한을 먼저 공략해서 성공합니다. 이제 이곳은 해시 진해 영역입니다. 그럼 지금은 신미다리를 공략할 차례인 겁니다. 그래서 기루 제위 1년에서 8년이 삭제된 겁니다.
기루대왕은 태자 때서부터 선왕의 가르침을 받고 즉위하자마자 그에 따릅니다. 기루 다루왕 6년에 태자가 되었고 50년에 왕이 돌아가시자 왕위를 이었다. 다루가 얼마나 급했으면 기루가 태어나자마자 태자에 책봉했을까요? 얼마나 빨리 선왕의 백년대계를 이루고 싶었으면 그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다루대왕은 사로국을 공격하는데 사로국은 다루대왕을 반격만 하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루 37년부터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와산성을 뺏고 빼앗기지만 다루대왕이 와산성을 먼저 공격하고 사로국은 반격만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대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왕이기에 온조는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던 겁니다. 대왕이기의 역사는 온조의 백년대계에 따라 흘러갑니다. 대왕이기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대왕이기의 위세품을 열도에 하사한 겁니다. 대왕이기의 군선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되는 것 하나 더 늘었습니다. 1. 김해의 철을 한 9년, 마한, 외 등 모두 사간이 이건 바닷길을 통해서임. 2. 백제는 해상왕국이니 초기에도 군선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임. 3. 훗날 궁예대왕이 증명한 바닷길임. 4. 대왕이기에 군선도 보유하고 있는 것임. 여기서 참고로 일본 초대천왕 신무의 행적이 기루대왕과 얼마나 비교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기루대왕의 7년 전쟁을 모방했습니다. 진무덴노, 일본서기에 따르면 45세가 된 갑인년, 히무카국의 다카치오 노궁의 형제들을 모아서 이하 생략. 보다시피 딱 7년입니다. BC 7세기의 동정은 누가 봐도 날조로, 이 시기의 배는 소형 돛담배입니다. 소형 돛담배에 군사들 태우고 저렇게 가나요? BC 7세기의 신무 동정, 날조. 소형 돛담배 타고. 이게 거짓이란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일본 서기 편찬 때는 편자들이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백제삼서 보고 모방에 날조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하나 더 증거가 있습니다. 신무 때 돛담배들은 다 어디 가고 수백 년 후에 처음으로 배를 만든답니다. 숭신, 17년 가을 7월 병오사계 배는 천하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해변에 백성이 배가 없어 운반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제국에 명하여 선박을 만들게 하라고 명하였다. 겨울 10월에 처음으로 선박을 만들었다. 다시 수백 년 후. 응신 겨울 10월에 이두국의 배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이하 생략. 응신 때 이즈국의 배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때의 야마토는 이즈국까지 정벌하지 못했습니다. 즉 모든 게 엉망이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암튼 이 통삭제는 그 다음 대왕인 게로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초고의 초기 16년이 통삭제됩니다. 그러다 고2 때 간간히 통삭제되다 책계 근초고에서 다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이 통삭제는 후세에 절대로 알려져선 안 되는 비밀을 신라 사관이 삭제한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게 뭐냐? 바로 한반도 남부 외와의 전쟁입니다. 온조 이후로 이대 다루의 시대 역시 이 외를 남벌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남벌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것도 군선을 타고 남벌한 것 역시 사상 최초입니다. 이제 당시 사로국과 처음으로 13년 동안 전쟁해오다 갑자기 휴전하게 된 계기가 뭔지 보겠습니다. 서기 77년 사로국의 외인 임금인 타레가 죽고 파사가 있습니다. 파사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다. 즉 외계 타레의 파벌에서 징계 파사가 올라 권력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이 뜻은 진왕이 세운 친족인 혁거세의 후손이기에 이제 진왕과의 전쟁을 피한 겁니다.
반면 탈해는 진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즉위한 인물입니다. 원래는 유리가 죽고 후손이 이어야 하지만 탈해가 이은 겁니다. 삼국지 한전 그 중에서 12국은 진왕에게 신속되어 있다. 이하 생략. 탈해가 즉위한 해는 다루대왕이 말가를 방어하느라 한참 바쁠 때입니다. 다루 29년 봄 2월 임금이 동부의 우곡성을 쌓도록 명령하여 말가를 방비하였다. 30년 사로국 탈해가 즉위. 6년 후 36년 겨울 10월 임금은 낭자곡성까지 국경을 개척하였다.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모임을 청하였으나 신라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 한가해진 다루대왕이 사로국 탈해를 보자 했더니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맘대로 임금에 오르더니 이제 보자고 했더니 거절한다? 31세에 혈기왕성한 다루대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요? 바로 전쟁 준비하고 그 다음 해에 공격합니다. 다루 37년 임금이 병사를 보내어 신라의 와산 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하 생략. 하지만 공격했으나 1차엔 집니다. 이차로 공격할 땐 이깁니다. 이 와산성은 오늘날의 문경세제로 난공불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로국의 영역이 이때 와산성까지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지난 11국을 거느린 소국 연맹의 맹주라 봄이 합당하겠습니다. 근데 탈해는 심상치 않게 죽습니다. 탈해 24년 여름 4월 서울에 큰 바람이 불어 금성의 동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가을 8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이건 파사의 쿠데타로 인해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죽은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친진왕계인 파사가 즉위하며 13년 동안의 긴 전쟁은 끝납니다. 이것이 기루대왕이 한숨 돌려 골칫거리인 신미다리를 치게 된 배경입니다. 전 그 친미다리의 뜻은 친미다리다에서 발췌. 신미다리는 삼국지 한전의 마한 54국 가운데 신운신국과 비미국이 곧 신미를 말함이고 그 외 많은 리가 들어가는 나라를 합쳐 다리라고 풀 수 있습니다. 신미다리에서 친미다레로 바뀐 이유는 신을 침, 리를 내와 글자가 통해서 그렇게도 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미다리는 결국 신미제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백제국에서 대군을 군선에 나눠 태우고 중간 도착 지점인 비미국으로 출항합니다. 비미국은 야마타이국의 여왕 비미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비미국이 어떻게 비미호의 고향이냐? 전 세계 동서국은 비미가 들어가는 나라는 당시 한반도 남부의 비미국밖에 없습니다. 성은 아니고 비미국에서 온 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비사벌이라고 합니다.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비음의 소국은 마한 50여 국 중에 비미국밖에 없습니다. 비리국은 여타 다른 비리국들도 있기에 비리국은 제외합니다. 저는 이미 비리국을 천안으로 비정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나요? 여기서 전주가 비미국이고 나주 광주가 신운신국인지 어찌 아냐고 물을 겁니다. 이것도 추정 가능합니다. 삼국지 한전, 큰 나라는 만여 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서 총 10여만 호이다. 전주는 전북의 중심도시이고 광주는 전남의 중심도시입니다. 근데 조선 팔도를 정할 때 전주와 나주의 글자를 따서 전라도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즉 인구가 많은 큰 고을로 전북은 전주, 전남은 나주 광주를 들 수 있습니다. 비미국은 비미호의 고향으로 마한 50여 국 중에서 큰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또 신운신국은 신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신지는 큰 나라를 다스립니다.
비미국이 전주인 이유, 비미호와 한자가 같은 비미가 들어가는 나라는 당시 한반도 남부에 비미국밖에 없음. 전주는 비사벌인데 비음의 소국은 마한 50여 국 중에 비미국밖에 없음. 신운신국이 나주 광주인 이유, 신운신국은 신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신지는 큰 나라를 다스림. 조선 팔도를 정할 때 전주와 나주의 글자를 따서 전라도로 이름을 만들었음. 즉 인구가 많은 큰 고을임.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당시는 임금이 농사를 권장하는 시대라 애를 많이 낳았을 때이고 큰 나라는 마녀 가인이 계산이 나옵니다. 한 가구에 적어도 5명이라 치면 최소 5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가구당 5명에서 10명까지 있었다고 하면 평균 각 7만 명이 사는 곳이 비미국과 신운신국입니다. 이 7만이라는 인구의 최소 2%가 군사라고 하면 7만 곱하기 2%는 1400. 즉 1400명의 군사가 나옵니다. 최소 5만의 인구라면 5만 곱하기 2%는 1000명의 군사입니다. 시대를 감안해 최소로 잡아 5만의 인구에 1000명의 군사로 하겠습니다. 그럼 비미국과 신운신국만 해도 최소 2000의 군사입니다. 여기에 다리, 즉 리로 끝나는 소국들까지 합한 수가 20미다리의 군사력입니다. 비미국 북으로는 충남으로 비정해 그 이남의 소국들을 모으면 이렇습니다. 가매비리국, 내비리국, 벽비리국, 1, 2국, 모로비리국, 열애비리국, 초산도비리국, 초리국 등 총 8개국입니다. 위에 작은 나라는 수천 가라고 하니 5천으로 잡겠습니다. 5천 가구 곱하기 5명은 2만 5천 명. 2만 5천 곱하기 2%는 500 군사. 500명 곱하기 8은 4천 군사. 그럼 위에 10미다리의 최소 군사력은 4천 더하기 2천은 6천입니다. 다시 평균으로 잡으면 7만 곱하기 2%는 1400 곱하기 2는 2800. 5천 곱하기 7은 3만 5천 곱하기 2%는 700 곱하기 8은 5600 더하기 2800은 8400입니다. 평균 8400 군사에다 여타 다른 소국들까지 합하면 고포국, 칠이국국, 염노국, 아림국, 사로국, 가매국, 말로국, 구사오단국, 불미국, 지반국, 구소국, 첨노국, 신소도국, 막노국, 고랍국, 임소반국, 일란국, 구해국, 부룬국, 불사분사국, 해지국, 건마국 등 총 22개국입니다. 5천 곱하기 7은 3만 5천 곱하기 2%는 700 곱하기 22는 15,400 더하기 5600 더하기 2800은 2만 3800의 대군이 됩니다. 다시 최소로 잡으면 5천 곱하기 5는 2만 5천 곱하기 2%는 500 곱하기 22는 11,000 더하기 4,000 더하기 2,000은 17,000명이 됩니다. 근데 10미다리만 계산했을 때의 군사력은 최소 6,000명이고 평균 8,400명입니다. 즉 10,000명 전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루대왕의 군사는 공격 측이니 최소 2배에서 2만 대군이란 얘기입니다. 양측의 병력 공격 측 기루대왕의 군사 약 2만. 수비 측 신미다리의 군사 약 1만. 어째서 해로 침공군이 5,000명이 되는지는 이렇습니다. 군선 100척 곱하기 50명은 5,000명. 남해 11년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 해변의 민가를 노략질하기에 육부의 날랭 병사를 보내 이를 방어하였다. 북큐시 노국으로 추정되는 외가 서기 14년에 100척이 있었는데 기루가 명색이 대왕인데 100척은 있어야지요. 그래서 100척입니다. 한 척당 50명은 승선합니다. 위에 쓴 대로 양동작전으로 침공하면 1만 5천 육로 침공군 더하기 5천 해로 침공군은 2만 대군이 됩니다. 신미다리 측에선 전방 비미국을 지원하러 병력을 보내 1만의 군사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방이 비게 되지만 설마 해로로 쳐들어오리란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전례 없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비어있는 영산강 유역으로 유유히 들어오는 백척의 군선들의 5천의 정예가 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안 써도 아시겠지요? 이 기루대왕의 7년 전쟁 초기는 또한 신공항후의 사만정벌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연대를 이세기로 잡다 보니 초고대왕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서기 편찬 때 편자들이 이 백제의 역사 기록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오천의 해로 침공군이 신혼신국으로 들어온다는 파발을 전해 듣고 방어를 위해 퇴각합니다. 전방에 얼마를 남겨두었는가는 상관없이 일단 퇴각하면 대세는 기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고 들어오는 1만 5천의 육로 침공군. 거기엔 일천 기마대도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이 전투에서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다수가 아닌 소수만 희생됐다고 봅니다. 왜냐? 기루 뜻과 식견이 크고 넓어서 조그마한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사만의 백성은 기루대왕 자신의 백성이기에 이 정벌에서 항복을 우선적으로 권유했을 것입니다. 즉 일본서기에 나온 대로 신미다리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7년 중 처음 1년은 이침공전이고 다음 2년 동안은 나머지 소국정벌, 다음 4년 동안은 안정기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루 1년부터 8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한의 전역을 영역으로 삼고 한숨 돌린 기루대왕은 사로국을 공격합니다. 기루 9년 봄 정월 병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신미다리 정벌 때 조공을 잘 안 바친 게 공격 이유입니다. 매년 조공을 잘 바쳐야 진왕한테 공격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만이 천황한테 조공을 안 바치면 어찌 되는지 일본서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루대왕의 본군 2만 더하기 신미다리의 원군 1만 은, 총 3만 대군. 와산성만 믿고 있던 사로국은 변경을 침범당합니다. 기루 9년 봄 정월 병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그 다음 해인 서기 86년에 기록이 양측에 없는 걸로 보아 파사가 항복 서신을 보냈나 봅니다. 신라 측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삭제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식의 항복 조건인지 이것도 추정 가능합니다. 파사 8년 가을 7월 임금이 명을 내렸다. 이하 생략. 파사가 항복해서 풀이 꺾였나 봅니다. 일단 항복부터 하고 성과 보루를 수리해서 다시 훗날을 기약하려는 심산인가 봅니다. 그럼 이 항복은 기루대왕의 위신을 세우고 실익을 주는 조건. 즉 조공입니다. 이미 하던 조공에다 플러스를 더한 조공인 것입니다. 원래 파사는 친진왕계 임금이라고 위에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백제, 신라 간의 전쟁은 없고 신라는 가야와 전쟁에 돌입합니다. 중요기록만 뽑아봤습니다. 기루 21년 여름 4월 용 2마리가 한강에 나타났다. 이하 생략. 21년 여름 4월, 용 2마리가 한강에 나타났다. 백제봉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용 기록입니다. 그것도 2마리나 나옵니다. 이 용 2마리는 시기로 보아 누굴 말하는 건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용은 임금을 말하니 한번 의심가는 나라의 임금을 나열해 봅니다. 고구려 왕이 한강에 행차할 이유 없고 행차해도 삭제할 이유도 없음. 사로국 파사는 가야 정벌하느라 한창 바쁨. 파사 18년 봄 정월 병사를 일으켜 가야를 정벌하려 하였으나 가야 임금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으므로 중지하였다. 그럼 마한의 소국 임금? 바로 비미국과 신혼신국의 임금들인 겁니다. 이들이 한강에 행차해서 용 2마리로 숨겨 기록된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한강에 왔을까요? 신미달이 7년 전쟁 후 조공도 잘 바치고 사로국 공격된 원군도 보내줘서 기루대왕은 이들을 초청한 겁니다. 97 빼기 84는 13? 7년 전쟁 종료 후 13년 후에 초청한 거지만 몇 년은 중요치 않습니다. 초청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금동관의 정면. 기루대왕이 비미국과 신혼신국의 임금에게 하사한 금동관입니다. 환두대도, 금동신발 등 종합선물 세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14면 연전은 서로 싸웠지만 지금은 군신지간입니다. 세대가 바뀌어 아들들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루대왕이 보낸 군선이 이들을 태우고 서해안을 거쳐 한강에 들어옵니다.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비미국과 신혼신국의 임금들임을 먼 발치에서 보았을 겁니다. 무릎 꿇고 절을 올리는 두 사람을 반겨이 맞아주는 기루대왕. 27년 임금이 한산에서 사냥하여 실록을 잡았다. 혹시 이들하고 자주 만나 같이 사냥도 즐긴 걸까요? 세월은 흘러 기루 49년 말갈이 신라를 침범하자 신라가 국서를 보내어 병사를 청하였다. 이하 생략. 곧바로 말갈의 본진을 털러 출진하는 기루대왕의 대군 앞에 말갈은 힘을 못 쓰고 퇴각합니다. 기록엔 안 나오지만 이때 말갈과 전면전을 해 한판 붙습니다. 승부는 기루대왕의 승리입니다. 이렇듯 진왕은 그 속국들의 원군 요청을 잘 들어줍니다. 진왕, 속국 관리. 속국, 조공 받침. 참고로 이는 일본 봉건 시대, 전국 시대와 똑같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기루대왕은 향년 96세로 죽습니다. (52년) 겨울 11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이제 얽히고 설킨 사만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